데이터에 강사 선생님 휴대폰 번호가 있던데 어떻게 된 거야? 이강세의 질문이 강마리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강마리는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이 떨렸어요. 데이터? 강사 선생님 번호? 무슨 소리지? 마리는 당황했습니다. 강세가 마리의 휴대폰을 가리켰어요. 너 데이터 사용 내역 확인해봤어? 강사 선생님이랑 통화한 기록이 어마어마하던데? 마리는 급하게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번호가 있었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통화 시간이 길었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통화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마리는 중얼거렸어요. 강세가 말했습니다. 그 번호로 전화해봤더니 강사 선생님이 받더라고. 너 혹시 강사 선생님이랑 무슨 관계야? 마리는 얼어붙었어요. 강사 선생님? 이풍주 교수님 번호가 왜 자기 휴대폰에 있는 거지? 마리는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며칠 전 엄마 주시라가 이풍주 교수님이랑 만났던 것. 그때 엄마가 뭔가 상담을 했다고 했었어요. 혹시 그때 엄마가 자기 휴대폰을 써서 이풍주 교수님한테 전화했나? 아니면 마리는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엄마랑 이풍주 교수님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 선배, 이거. 마리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강세가 차갑게 물었어요. 너 이풍주 교수님한테 딴 마음 있는 거 맞지? 아니에요. 마리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제가 통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통화했는데? 강세가 따졌어요. 마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라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왜 엄마가 자기 휴대폰으로 이풍주 교수님한테 전화했는지 이유를 모르니까요. 마리는 휴대폰을 들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한테 물어봐야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마리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를 찾았습니다. 주시라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마리가 급하게 들어오자 놀랐습니다. 마리야, 무슨 일이야? 엄마, 이거 봐요. 마리는 휴대폰을 엄마에게 보여줬어요. 이 번호 알아요? 시라는 휴대폰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엄마가 제 휴대폰으로 이풍주 교수님한테 전화했죠? 마리가 물었어요. 시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들켰구나. 시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마리야. 엄마가 내 휴대폰 잠깐 빌려서 이풍주 교수님한테 전화했어. 왜요? 마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제 휴대폰으로 전화하셨어요? 엄마 휴대폰 있잖아요. 시라는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이풍주 교수님한테 상담을 받았거든. 근데 내 아빠한테 들킬까봐 내 휴대폰으로는 못하고. 그럼 제 휴대폰은 괜찮아요? 마리가 소리쳤습니다. 이제 이강세 선배가 저보고 이풍주 교수님한테 딴 마음 있다고 오해하잖아요. 시라는 당황했어요. 마리야. 미안해, 엄마가 생각이 짧았어. 마리는 엄마를 똑바로 봤습니다. 엄마, 이풍주 교수님이랑 무슨 상담을 하신 거예요? 대체 뭘 숨기시는 거예요? 시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이풍주한테 털어놨던 비밀. 마리의 출생 비밀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대답하세요. 마리가 다그쳤어요. 시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마리야. 엄마도 힘들어. 내 아빠랑 문제도 있고, 너 미국 보내는 것도 결정해야 하고, 그래서 이풍주 교수님한테 조언을 구한 거야. 조언? 마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냥 조언이요? 다른 건 없어요? 시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건 없어. 하지만 마리는 믿지 않았어요. 엄마 눈빛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마리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라는 그 자리에 남아 울기 시작했어요. 거짓말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마리와 별난 아빠들. 이풍주와의 만남, 우리 여기까지만 해요. 다음 날, 주시라는 이풍주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시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이풍주가 물었어요. 시라는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마리가 휴대폰 데이터에서 이풍주 번호를 발견한 것, 이강세가 의심하기 시작한 것, 모든 게 꼬이고 있다고요.
이풍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라 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리한테 직접 말하는 게 낫다고. 안 돼요. 시라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절대 안 돼요. 마리가 알면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숨기는 게 더 큰 상처를 만들어요. 이풍주가 말했습니다. 시라는 눈물을 흘렸어요. 교수님, 제발 도와주세요. 마리를 지켜주세요. 이풍주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라 씨, 저도 어디까지 도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건 환자와 의사의 관계를 넘어서는 일이에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문숙희였습니다. 문숙희는 두 사람을 보자마자 얼어붙었어요. 주시라랑 이풍주가 함께 있다니. 문숙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라도 문숙희를 봤어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들켰다. 시라는 생각했어요. 문숙희는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주시라 씨랑 이풍주 교수님? 시라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숙희야, 우연이네. 우연? 문숙희는 비웃었습니다. 둘이 단둘이 카페에서 만나는 게 우연이라고? 이풍주가 끼어들었어요. 문 선생님, 오해 마세요. 저희는 그냥 뭐? 문숙희가 소리쳤습니다. 상담? 또 상담이야? 시라야, 너 정말 이풍주 교수님한테 마음 있는 거 맞지? 시라는 할 말을 잃었어요. 문숙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경고했잖아. 이풍주는 내 거라고. 근데 자꾸 이러면 어떡해? 숙희야, 진정해. 시라가 달래려 했어요. 하지만 문숙희는 진정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하라고? 내 친구가 내가 좋아하는 남자 가로채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정해? 이풍주가 일어섰습니다. 문 선생님, 저는 누구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시라 씨랑 저는 정말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그럼 왜 자꾸 만나? 문숙희가 따졌어요. 이풍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환자 비밀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시라가 일어나 문숙희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두 사람은 카페 밖에서 대판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풍주는 자리에 남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때 카페 문이 다시 열렸어요. 강마리였습니다. 마리는 엄마를 미행했거든요. 엄마가 이풍주를 만날 거라고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엄마가 이풍주랑 만나고 있었어요. 마리는 이풍주를 똑바로 봤습니다. 교수님, 제 엄마랑 무슨 관계세요? 이풍주는 당황했어요. 마리 씨, 대답해 주세요. 마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교수님한테 무슨 상담을 받은 거예요? 대체 무슨 비밀을 숨기는 거예요? 이풍주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카페 밖에서는 주시라와 문숙희가 대판 싸우고 있었습니다. 야, 주시라. 문숙희가 소리쳤어요. 너 진짜 이풍주 뺏으려는 거 맞지? 아니라니까. 시라도 소리쳤습니다. 나는 이풍주 교수님한테 아무 관심 없어. 그럼 왜 자꾸 만나? 문숙희가 따졌어요. 어제도 만났잖아. 오늘도 만났고. 대체 몇 번이나 만나는 거야? 시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마리 때문에 상담을 받는다고 말하면 문숙희가 더 캐물을 테니까요. 문숙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너 예전에 윤원경 남자 뺏은 것처럼 이번엔 나한테서 이풍주 뺏으려고 하는 거지? 뭐라고? 시라는 황당했어요. 나는 언경이 남자 뺏은 적 없어. 거짓말. 문숙희가 소리쳤어요. 언경이가 그렇게 말했어. 너 때문에 자기가 남자친구 잃었다고. 시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언경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건 오해야. 나는 오해가 아니야. 문숙희가 말을 끊었어요. 너는 예전부터 그랬어. 남의 것 탐내고 빼앗고. 이번에도 똑같잖아. 시라는 화가 났습니다. 야, 문숙희. 네가 날 얼마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충분히 알아. 문숙희가 소리쳤어요. 너는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계산적이고 이기적이야. 그 말에 시라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때려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숙희야,
우리 여기까지만 해. 시라가 차갑게 말했어요. 여기까지? 문숙희는 비웃었습니다. 너야말로 여기까지 하라고. 이풍주한테서 손 떼. 시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좋아.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각오할게. 뭐? 문숙희가 물었어요. 시라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풍주 교수님한테 정말 아무 감정 없어. 하지만 네가 자꾸 이러면 한번 도전해 볼까? 문숙희는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한번 해보자는 거야. 시라는 냉소를 띠며 말했어요. 누가 이풍주 교수님한테 더 매력적인지. 문숙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 진짜. 시라는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문숙희는 그 자리에 서서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서 강마리는 이풍주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교수님, 대답해 주세요. 마리가 다시 물었어요. 엄마랑 무슨 관계세요? 이풍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하나?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하나? 이풍주는 결심했어요. 마리한테 일부는 말하기로요. 전부는 아니더라도 오해는 풀어줘야 했습니다. 마리 씨, 진정하고 제 얘기부터 들어보세요. 이풍주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얘기 들으면 상황이 달라지나요? 마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풍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시라 씨한테 호감이 있습니다. 마리는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이풍주 교수님이 엄마한테 호감이 있다고? 이풍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시라 씨가 제게 여러 번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환자로 대했지만 점점 시라 씨에 대해 알게 되면서 호감이 생겼습니다. 마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풍주 교수님이 엄마를 좋아한다니. 하지만 시라 씨는 저한테 아무 감정이 없어요. 이풍주가 덧붙였습니다. 시라 씨는 그냥 상담을 받으려고 저를 만난 거예요. 무슨 상담이요? 마리가 물었습니다. 이풍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환자 비밀이었으니까요. 마리가 일어섰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엄마가 왜 교수님한테 상담을 받는지, 무슨 비밀을 숨기는지. 다들 저한테 뭔가를 숨기고 있어요. 마리 씨. 이풍주가 불렀어요. 하지만 마리는 돌아서서 카페를 나갔습니다. 이풍주는 그 자리에 남아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저녁 강민보는 어머니 이옥순을 찾아갔습니다. 민보는 시라가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집 한 돈을 못 받았다고, 하루아침에 쫓겨났다고. 그런데 민보는 분명히 돈을 보냈었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간 걸까? 민보는 의심했어요. 혹시 어머니가 중간에 가로챈 건 아닐까? 민보는 어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이옥순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민보가 말했어요. 왜 왔니? 이옥순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민보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20년 전에 제가 시라한테 보낸 돈, 어머니가 가로채신 거 맞죠? 이옥수는 순간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냐? 어머니, 바른대로 말씀하세요. 민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라한테 집 한 돈 보냈는데 시라는 못 받았다고 해요. 그럼 중간에 누가 가로챈 거잖아요. 어머니밖에 없어요. 이옥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보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 제발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 돈 어머니가 가로채신 거 맞죠? 이옥수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민보야. 민보는 얼어붙었어요. 정말 어머니가 가로챈 거였어요. 왜요? 민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이옥순이 말했습니다. 너를 위해서였어. 주시라 같은 여자는 내 옆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돈을 가로채서 시라를 쫓아냈어. 민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미안하다, 민보야. 이옥수는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가 잘못했어. 민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어머니를 때릴 수는 없었어요.
민보는 돌아서서 집을 나갔습니다. 이옥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강민보는 바로 주시라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시라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보 씨? 민보는 시라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시라야. 시라는 놀랐습니다. 무슨, 내 어머니가 그 돈을 가로챘어. 민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보낸 돈, 어머니가 중간에 가로챘어. 그래서 당신이 못 받은 거야. 시라는 얼어붙었어요. 정말 이옥순이 가로챈 거였구나. 민보가 계속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확인을 안 한 게 잘못이었어. 당신이랑 마리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다 내 잘못이야. 시라는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원망이 한순간에 풀리는 것 같았어요. 시라가 민보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요, 민보 씨.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민보는 시라를 안아줬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라도 민보를 안아줬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다음 날, 윤원경은 문숙희를 찾아갔습니다. 숙희야, 할 말이 있어. 언경이 말했어요. 뭔데? 문숙희가 물었습니다. 언경이 말했습니다. 주시라, 그 여자, 진짜 음흉한 여자야. 왜? 문숙희가 관심을 보였어요. 언경이 말했어요. 마리가 강민보 친딸이 아니래. 문숙희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주시라가 강민보 몰래 정자 제공받아서 마리를 낳았대. 언경이 폭로했습니다. 문숙희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게 진짜야? 진짜야. 언경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있어. 마리 친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누군데? 문숙희가 물었습니다. 언경이 말했습니다. 강민보야. 문숙희는 혼란스러웠어요. 무슨 소리야? 강민보가 친아버지 아니라며? 아니 그게. 언경이 설명했어요. 강민보가 20년 전에 정자 제공을 했대. 그 정자로 주시라가 마리를 낳은 거야. 그러니까 강민보는 생물학적 아버지긴 한데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지. 문숙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드라마 같은 얘기야. 언경이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주시라가 이풍주한테 상담받는 거야. 이 비밀을 어떻게 숨길지 고민하면서. 문숙희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시라가 이풍주랑 자꾸 만난 거구나. 강마리는 집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엄마가 이풍주 교수님한테 상담받는 것, 이옥순 할머니가 돈을 가로챈 것,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마리는 윤원경이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너네 엄마 어디까지 믿니? 혈액형 문제도 신경 쓰였습니다. 어영하고 어영 사이에서 B형이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자기는 정말 강민보 친딸이 아닌 건가요? 마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을 시작했어요. 혈액형 유전, 어영 부모 B형 자녀, 정자 제공. 검색 결과를 보면 볼수록 마리는 확신했습니다. 자기가 강민보 친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그럼 친아버지는 누구지? 마리는 궁금했어요. 마리는 엄마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어요.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진 봉투를 발견했어요. 마리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엄마와 낯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엄마를 안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마리는 사진 뒷면을 봤어요. 1998년 사랑하는 민보와 함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보? 그럼 이 사람이 강민보 아빠인가? 하지만 얼굴이 지금의 강민보와는 달라 보였어요. 더 젊고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마리는 사진을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엄마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마리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시라는 사진을 보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마리야, 그건 이 사람이 강민보 아빠 맞아요? 마리가 물었습니다. 시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리가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 사람 딸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 딸이에요? 시라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진기식이 조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진기식은 엄기분 원장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었어요. K1 프로젝트, 불법 정자 제공, 모든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진기식은 컴퓨터 앞에 앉아 파일을 검토했어요. 1998년 정자 제공 기록. 제공자 K1. 진기식은 K1이 누군지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파일이 암호화되어 있었어요. 진기식은 병원 전산팀에 해킹을 의뢰했습니다. 며칠 후 파일이 복호화됐어요. 진기식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K1 강민보. 진기식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강민보가 정자 제공자였다니? 진기식은 더 조사했어요. 그리고 알아냈습니다. 강민보가 1998년에 정자를 제공했고 그 정자로 주시라가 마리를 낳았다는 것. 진기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다 밝혀졌군. 엄기분 원장은 불안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진기식이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뭔가를 조사하는 것 같았어요. 엄기분은 진기식을 불렀습니다. 진 교수, 요새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별거 아닙니다, 원장님. 진기식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엄기분은 믿지 않았습니다. K1 프로젝트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진기식은 순간 당황했어요. 어떻게 알았지? 엄기분이 말했습니다. 진 교수, 그거 건드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납니까? 진기식이 물었어요. 엄기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비밀입니다. 진기식은 냉소를 띠며 말했어요. 비밀은 밝혀지라고 있는 겁니다, 원장님. 주시라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마리가 의심하기 시작했고 진기식도 조사하고 있고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시라는 강민보를 만났어요. 민보 씨, 마리한테 진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아요. 민보는 놀랐습니다. 진실? 시라가 말했습니다. 마리가 당신 친딸이 아니라는 것, 정자 제공으로 태어났다는 것, 다 말해야 할 것 같아요. 민보는 고민에 빠졌어요. 하지만 마리가 충격받을 텐데. 이미 의심하고 있어요. 시라가 말했습니다. 차라리 우리 입으로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민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함께 말해요. 그날 저녁, 강마리는 엄마와 아빠를 앞에 앉혀놨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마리가 말했어요. 저 누구 딸이에요? 주시라와 강민보는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시라가 입을 열었어요. 마리야, 미안해. 엄마가 거짓말을 했어. 마리는 숨을 멈췄습니다. 시라가 계속 말했어요. 너는 정자 제공으로 태어났어. 민보 아빠가 네 친아버지 맞는데 그 당시엔 우리가 그 사실을 몰랐어. 마리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자 제공? 그게 무슨... 민보가 말했습니다. 마리야, 20년 전에 내가 정자를 제공했어. 그 정자로 네 엄마가 너를 낳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생물학적으로는 네 아버지가 맞아. 하지만 그 당시엔 몰랐어. 마리는 얼어붙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마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엄마는 아빠 몰래 정자 제공을 받은 거예요? 시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리가 소리쳤어요. 왜요?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마리야. 시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마리는 듣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다 거짓말이었어? 제 인생이 다 거짓말이었다고요? 마리는 일어나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어요. 시라와 민보는 거실에 남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강마리는 방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강세였습니다. 마리는 전화를 받았어요. 마리야, 괜찮아? 강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리는 울면서 대답했어요. 선배, 뭔 일 있어? 강세가 물었습니다. 마리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정자 제공으로 태어난 것, 엄마가 거짓말한 것, 모든 게 무너진 것. 강세는
마리의 말을 다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마리야, 괜찮아. 내가 있잖아. 마리는 그 말에 울음을 멈췄어요. 강세가 말했어요. 너는 여전히 강마리야. 어떻게 태어났든, 누구 딸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지금의 너야. 마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선배, 내일 보자. 같이 얘기하자. 강세가 말했어요. 마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배. 다음 날, 문숙희는 이풍주를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할 말이 있어요. 문숙희가 말했어요. 뭔데요? 이풍주가 물었습니다. 문숙희가 말했습니다. 주시라, 그 여자, 진짜 음흉한 여자예요. 마리를 정자 제공으로 낳았대요. 이풍주는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알았지? 문숙희가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상담받은 거죠? 비밀 숨기려고. 이풍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숙희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주시라한테 속지 마세요. 그 여자는 거짓말쟁이에요. 이풍주가 말했어요. 문 선생님, 그만하세요. 시라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문숙희는 비웃었습니다. 교수님도 속았네요. 주시라한테. 그날 저녁 강민보는 집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진솔이 들어왔습니다. 아빠. 진솔이 환하게 웃으며 뛰어들었어요. 민보는 놀라 진솔을 안아줬습니다. 진솔아, 언제 왔어? 방금요. 진솔이 대답했어요. 아빠 보고 싶어서 왔어요. 민보는 눈물이 났습니다. 진솔이 너무 그리웠거든요. 진솔이 물었어요. 아빠, 마리 언니는요? 민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리는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 왜요? 진솔이 물었습니다. 민보는 진솔에게 모든 걸 설명했어요. 마리가 정자 제공으로 태어난 것, 최근에 알게 된 것, 지금 충격받고 있는 것. 진솔은 놀랐어요. 그럼 마리 언니랑 저는 이복자매가 아니라 친자매예요? 민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그래. 진솔이 말했어요. 그럼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마리 언니가 정말 제 언니잖아요. 민보는 진솔의 순수함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시라는 이풍주를 다시 만났습니다. 교수님, 이제 끝났어요. 시라가 말했어요. 뭐가요? 이풍주가 물었습니다. 시라가 말했습니다. 마리한테 진실을 다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게 없어요. 이풍주는 안도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시라 씨. 시라가 말했어요. 교수님,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교수님 덕분에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천만에요. 이풍주가 대답했어요. 시라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여기까지만 해요. 이풍주는 놀랐어요. 무슨 뜻이세요? 시라가 설명했어요. 교수님이 저한테 호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저는 교수님을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문숙희도 있고 복잡해질 것 같아서요. 이풍주는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라 씨. 시라는 일어섰어요. 안녕히 계세요, 교수님. 이풍주는 시라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강민보는 주시라를 찾아갔습니다. 시라 씨, 우리 다시 시작해요. 민보가 말했어요. 시라는 놀랐습니다. 민보 씨. 민보가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오해도 풀렸고 마리도 진실을 알았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세 식구가 함께. 시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은 없어요. 민보가 시라의 손을 잡았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마리도 사랑해요. 우리 함께해요. 시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민보 씨. 며칠 후 강마리는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마리가 말했어요. 시라는 놀라 마리를 봤습니다. 마리야. 마리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생각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해해요. 시라는 눈물이 났어요. 마리가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거짓말한 건 잘못이에요. 하지만 엄마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저는 엄마를 용서할게요.
시라는 마리를 안아줬습니다. 고맙다, 마리야. 모든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마리는 정자 제공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됐고, 강민보와 주시라는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이풍주와 시라는 여기까지만 하기로 했고, 문숙희는 이풍주를 포기했습니다. 진기식은 K1 프로젝트 조사를 멈췄고, 엄기분 원장은 안도했어요. 이강세와 마리는 더 가까워졌고, 진솔은 한국에 정착하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강민보와 주시라는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강마리는 정자 제공으로 태어난 것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강세와 마리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할까요? 그리고 문숙희는 정말 이풍주를 포기할까요? 다음 회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